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고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감자칩의 배신이라고 명명해서 영상,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가 수집한 것들이 이제 수기로 직접 쓰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감자칩의 배신 편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번 시간의 제목은 감자의 배신 듣기 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범위가 좀 많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과자가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꽤나 많이 느리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많이 답답해 하실 분도 있을 테니까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재생 속도를 하더라도 이제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어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듣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자가 몸에 해로운 이유. 과자나 아이스크림, 젤리, 사탕 등과 같은 식품들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입니다. 백설탕의 경우 사탕무나 사탕수수를 정제하고 가공한 탄수화물 식품으로 다른 영양소는 전혀 없고 당질 99.5%와 수분 0.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질 99.5%로 이루어진 이 설탕은 과자, 설탕, 초콜릿, 라면, 심지어 달지 않은 과자나 절인 음식에도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자에 들어있는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과자 같은 간식류에는 복합당이 아닌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고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높아진 혈당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낮아진 혈당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배가 고픈 느낌을 들게 하여 과식을 부르게 됩니다. 과자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당은 하루에 5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첨가물이 덜 들어간 유기농 과자나 적은 양을 먹을 수 있게 소포장된 과자를 먹게 하여 조금이라도 당의 섭취를 줄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자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감자가 주 원료가 감자인 감자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강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감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감자는 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4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g당 63칼로리입니다. 생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감자의 영양 및 효능. 수분 82%, 탄수화물 14% 이렇게 되고요. 감자 여기서
감자의 장점들을 굳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자 자체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감자의 좋은 점을 뒤덮을 만큼 좋은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고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가공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삭하고 달콤한 과자는 알고 보면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여기서 해로운 지방이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화지방을 의미합니다.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이고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이든 포화지방이든 지나치게 먹으면 다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산화방지제, 표백제, 시즈닝, 가공 버터, 정제 설탕 등 다양한 식품 첨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산화방지제, 이제 공기와 산소랑 접촉하게 되면 과자의 바삭함이 이제 눅눅해지고 식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를 얘가 들어가고요. 표백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조금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즈닝은 이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자극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 원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감자에 대해서 대강의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는 말씀드리면 크래커, 수프, 주스 등을 만들 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화학 첨가물입니다. 그 자체로 발암성 물질이고 아질산 나트륨과 합해지면 청산가리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화학조미료, 합성 보존료, 시즈닝, 표백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은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이제 지레 듣지 않을 것 같아서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많은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자의 칩의 배신에서도 언급해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아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제조, 가공, 수업이 아니죠. 사용, 저장 또는 진열하여도 좋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지정하며 이에 필요한 성분의 규격과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일 경우 0g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당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표기하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를 전부 먹게 되었을 때 꽤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m이라는 단위로 인간의 몸에 끼치는 영향을 따지게 되면
0.2g은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조금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 지방이란 식물성 기름에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전체 지방의 40% 정도를 함유, 부분 경화류를 원료로 한, 여기서부터 좀 많이 저도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케이크, 마요네즈, 비스킷, 쿠키, 빵류, 과자, 라면, 가공 초콜릿 등, 그리고 튀긴 감자 튀김, 그리고 팝콘, 프라이드 치킨,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격대도 저렴하고 음식의 맛, 식감, 보존 기간 때문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용성으로 몸 안에 들어가면 배출이 쉽지 않고 혈관 속에 남습니다. 혈관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식물성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할 경우 전체 지방의 2% 정도가 생성되어 튀긴 음식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정제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란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합니다. 순수함을 정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어려운데 제가 어디까지 들려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간략히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 이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 탄수화물은 당 분자의 결합의 개수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당이라고 불리우는 단당류 및 이당류는 비교적 짧은 사슬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내 이용이 매우 용이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나 영양의 과잉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현대에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환경, 시대가 지나가면서 급속하게 현대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시절이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단당류라든가 이당류가 더 좋았던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정반대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의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와 산소, 수소, 이 세가 원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라는 것이 합쳐지면 이제 분자가 됩니다. 소, 분자.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당류까지 읽어드렸는데 네, 다당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다당류는 최소 3개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인위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른 영양 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되고 앞서 말한 탄수화물 중 단순당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탄수화물 식품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주로 포도당, 과당, 설탕 등과 같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정제 과정을 통해 배화와 껍질들을 제거한 곡물들이 모두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밀가루나 백미로 만들어진 식품은 물론이고 설탕이나 과당, 액상 과당 등이 활용된 음료들까지 모두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정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정제 탄수화물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탄수화물 식품,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식품을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단순당의 함량이 낮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외의 식품들까지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만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인 당뇨의 발병과 아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과 같은 혈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주식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추가적인 다이어트 없이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 및 기타 식품으로 치환하기만 하여도 얻을 수 있는 체중 감량 및 건강 증진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던 것들로 돌아가라는 뜻이겠죠. 예전에는 이제 정제되었다, 불순물을 없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죠. 소화가 빠르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게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반복하게 먹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당뇨라는 아주 큰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식물성 유지, 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식물성 유지부터 말씀드리면 혈액에 쌓여서 점차 혈관 벽을 좁게 만듭니다. 식물성 유지는 식물성 지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 사람의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팜유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이 50%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포화지방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산은 반고체 또는 고체 상태로 쇠기름, 돼지고기, 돼지기름 등 동물성 기름과 쇼트닝 및 아자유, 팜유 등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화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트랜스지방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들, 라면, 과자,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빵을 만들 때도 주로 사용됩니다. 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수치를 높여줍니다. 밀가루는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네, 밀가루 역시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높이고 살을 찌게 만듭니다. 이 당이 높아져서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강해져서 그 혈중에 남아있는 혈당들을 제대로 각각의 세포들이 저항성이 생겨서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흡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간, 그러니까 내장, 여기서는 지방간으로 국한돼서 말을 했는데 지방간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다른 내장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감자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어느 정도 정보들을 좀 추려 놓은 것들인데요. 네, 그것들을 이제 강의 형식으로 강의를 했을 때 그건 맛보기였다면 지금 건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읽기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쪽하고 이쪽에 뜨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